자, 진단은 점막의 부종, 끈끈한 객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호상구 증가, 기억하세요. 호상구가 증가하게 되고 알러지 스킨 테스트 하게 되면 포지티브, 양성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약물요법은 천식 완화제를 쓰게 되죠. 그래서 항콜린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고요. 천식 유지 치료제, 여기도 마찬가지 스테로이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제에서 소염제, 그다음 만성 천식에서 공기 폐쇄가 일어나죠. 코전을 증상시키고 증상을 조절하고요. 이런 개들이 여기 밑에 스테로이드 제제는 흡입용이라고 하나만 써보세요. 제일 밑에 거. 스테로이드, 흡입용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 아드레너직 에고니스트, 속효성이죠. 자, 이거는 베타2 항진제 대표적인 건데요. 자, 알부테롤, 그 다음에 레볼부테롤, 그 다음에 터부탈린 대표적인 거 쓰죠. 그래서 발작에 대한 치료에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셀메테롤, 자, 지속성 여기도 베타2 항진제. 베타2 항진제라는 거는 기관지 확장을 시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특히 천식이 밤에 나타난다 그랬었죠. 그래서 밤에 나타날 때 이 약들 쓰게 되고요. 시오필린이죠. 천식 증식 완화하는 약이고요. 응급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치료하고요. 크로몰린하고 네도크로밀 같은 경우는 얘는 흡입용 항히스타민 제제예요. 옆에 하나만 쓰세요. 흡입용 항히스타민 제제. 그래서 이거는 경증 환자들에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타민 체제인데, 자, 천식 유지 치료인데요. 자,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적 매개 물질을 방출 차단 작용이죠. 쉽게 말하면 항히스타민 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류코트리엔 조절제. 자, 류코트리엔이 기도 반응의 과민 반응을 증가하는 원인이 되는 염증 매개체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류코틴을 조절하는 약물을 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항콜린제예요. 그래서 아트로핀을 쓸 수 있고 아트로벤트 이런 약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급성 기관지 경련 완화를 시키는 약입니다. 또 단클론 성향체라 그래서 단클론성 항체인데요. 자, IgE가 비만 세포에 결합하는 거를 차단하는 거죠. IgE가 결합세포에, 비만세포에 결합해서 IgE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염증 반응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IgE가 비만세포에 붙지 말라고 하는 약물이 단클론성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을 통해서 천식을 치료하게 되고요. 자, 치료는 알레르기원에 과민하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알러지원을 통제해야 되죠. 그래서 알러지원을 일으키는 게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 알러지원이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약물로도 조절이 안 되면 탈감장 요법이라 그래서 알레르기원을 피하에 차츰 양을 증가시켜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레르기가 심한 애들 같은 경우는요. 먼저 피부 스킨 테스트를 해서 얘한테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죠. 그래서 그 약물들을 몇 개를 가장 심하게 나타내는 알러지원을 찾아요. 그래서 한 서너 개를 복합시켜요. 합체를 만들어서 믹스해서 몸 안에 주사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보통 한 2,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극소량으로 시작했다가 몸에다가 거기다 항체를 만들려고 점점점 양을 높여가는 면서 거기에 대한 면역을 일으키도록 하는 게 탈감장 요법입니다. 자, 간호는 천식 발작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호흡 운동하는 게 좋고 네뷸라이저라든가 흡인기 사용법. 우리 천식일 때 왜 플라스틱 통에다가 약물통 넣어가지고 흡입하는 거 있죠. 이게 MDI예요. 그래서 이 MDI에다가 주로 어떤 약들을 쓰냐면 기관지 확장제라든가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제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흡입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굉장히 효과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은 적어요. 그래서 천식 환자들은 항상 가방에 이 MDI를 갖고 있으면서 호흡곤란이 동반되면 그거 찾아서 먼저 흡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천식 발작을 하면 똑바로 앉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고 높은 속도를 제공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식품 중에 단백질도 알러지를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할 수 있고요. 적절한 운동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애가 되게 둘째가 첫애도 알러지가 있었지만 둘째는 굉장히 알러지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 좀 덜 떨어지잖아요. 여자애들은 야무지고. 근데 저희 애가 좀 덜 떨어졌어요. 그런데 알러지가 심하니까 꽃피는 3월. 알러지 심하죠. 근데 얘가 알러지 반응을 보이니까 콧물을 막 줄줄줄줄 흘리는데, 그게 그 비염이 있어서 화농성에 감기 걸려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1학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관리가 될까요? 얘가 이렇게 문지르는 거죠. 수건을 줘도. 그러니까 코밑이 빨개 해주고 코밑이 헐고, 그 다음에 손수건을 갖고 코를 문지르니까 여학생들이 놀리는 거예요. 쟤는 더럽다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학생, 깔끔한 여학생들이 봤을 때는 어리고 미숙한 남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이런 탈감장 요법도 시작을 했는데, 하루는요, 어느 날 밤에 얘가 쌕쌕거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천식 발작이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봐야 응급실에 가면 어때요? 물론 약물은 집에 이제 일반적인 약물은 있었고요. 그 시간에 응급실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밤을 샜던 기억이 나거든요. 바이탈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똑바로 앉혔어요. 걔를 안고, 걔가 힘들어하니까 저랑 걔랑 수직으로 앉고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높은 습도를 제공하라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욕조 있죠, 화장실 욕조.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 틀어놓고 따뜻하게 하고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작으니까 어때요? 습도가 확 차죠. 그 다음에 똑바로 엄마가 안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애가 호흡하기를 편하게 하더라고요.